네, 오늘 또 이제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이다가 하나 발견해서 녹음을 시작해 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뭐 기사를 찾는 방식은 이제 네이버 포털을 이용해서 뭐 뉴스 스탠드나 언론사 편집 이렇게 항목에서 쭉 찾아보다가 괜찮은 기사거리 있으면 이렇게 건지는 방식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게 되게 다양한 매체 언론과 기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조금 떠들어 볼 만한 소재는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기사를 이렇게 찾아서 제 생각을 집어넣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생각의 퀄리티가 소재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책이나 영화, 뭐 어록 이렇게 좀 소재가 그래도 확실한, 또 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소재가 확실할 때 제가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아무래도 영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반 다시 복귀했을 때 기사 관련해가지고 제 생각을 얘기했을 때 좀 너무 정리가 안 되고 중언부언했다는 부분이 지적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그 뒤로도 계속 중언부언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좀 지적은 이미 사라져 버렸네. 오히려 어 원래 사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서운 건데 그때 지적을 한 뒤로 제 이제 유튜브는 안 보나 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골라본 내용은 이제 마처 세대, 자 1960년대 즈음에 이제 우리 부모 세대를 지칭하는 이제 일종의 조어를 다룬 기사 내용이었고요. 이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의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링크는 이제 달아둘 내용이고 이제 기사를 궁금하신 분은 이제 찾아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응답 내용에 대한 이야기라서 뭐 퍼센테이지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사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지금 언론사들 특히 이제 신문사들 뭐 언론을 다루는 분들은 그 뭐 시대나 세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신조어, 조어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포 세대를 처음 이제 실었던 이제 경향신문 이제 기획 기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신조어의 이제 생명력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죠. 물론 3포 세대에서 이제 M포 세대까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지만 어쨌든 포문을 열었던 건 3포 세대가 그 상징성이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름 따라해 보겠다고 그 일본의 그 사토리 세대를 의역해서 만든 달관 세대라는 표현 기억하실 분은 있나 모르겠네요. 이 달관 세대를 썼던 게 이제 조선일보인데 아무리 뭐 날고기는 언론인들을 모아놓고 나름 자신들의 그런 뭐랄까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탁월한 뭐 그런 조선일보였지만 달관 세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걸로 보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향신문이 이겼네요. 네. 어쨌든 지금 60년대 그 은퇴와 재취업 사이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현 우리 부모 세대를 이제 마처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처 세대라는 게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러니까 처음 세대. 그래서 마처 세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냈네요. 지금 어느 언론사에서 지금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예전에 어떤 몇 해 전 칼럼에서도 등장하는 표현 같아 보여서 어쨌든 만들어낸 용어가 꽤 역사가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지금 아무튼 최근에 기사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60년대 지금 은퇴와 재취업 2호 기로에 선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었네요. 어쨌든 해당 이제 우리 60년대 부모 세대 설문한 결과를 이제 기사 내용을 대체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은퇴 연령임에도 이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노후 자금이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걱정, 그리고 노후 자금은 대체로 이제 국민연금이나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어느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기초 뭐 노령연금 정도의 최소한의 노후 자금 외에는 아직도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나 대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되길 바라는 그런 불안 등이 이제 설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가족이 있는 집에서 삶을 마감하길 이제 기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응답률과 함께 웬만하면 이제 노인시설, 그러니까 뭐 요양원이나 요양봉원의 입소는 이제 꺼리지만 현실적인 희망사항이 실현되지 않음을,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삶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이제 원치 않는 곳에서 삶을 마감하고 말 것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설문 내용도 어떤 퍼센테이지를 통해서 응답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뉴스 기사나 지금 마처세대 그 설문조사를 아무래도 헤드라인으로 장식하고 있는 부분은 제목 속에서 나왔듯이, 물론 제 제목에서는 이제 좀 단순화했지만 셋 중 한 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응답자 30%가 이제 고독사를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설문조사 내용에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경우가 그 고독사를 걱정하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연령대에 걸쳐서 전체 부모 세대의 30%,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독사라는 그 걱정을 한다는 거는, 고독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접해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고독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삶에 가까이 온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그만큼 가족 공동체가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고, 노년 세대는 살아있는 자식들에게조차도 연락이 끊긴 사람들도 많고, 사실 뭐 노년층뿐만이 아니고 뭐 젊은 세대 그리고 중년 장년 세대들도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홀로 그렇게 삶을 지탱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도 뉴스 기사에 이제 20대 청년이 이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고독사로 추정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가족과 연이 끊겨서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금 삶에 노년을 보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마처 세대, 우리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마처 세대라고 지목이 된 한편에 우리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 저 80년대 MZ 세대, MZ의 M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 우리가 마처 세대보다 과연 덜 불행한 노년을 보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60년대 마처 세대는 어떻게 보면 뭐 성장의 주역, 물론 젊은 시절을 뭐 IMF도 겪었고 뭐 금융위기도 겪었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금융이나 IMF를 어린 시절에 겪었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모 세대들은 이제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뭐 침체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은 세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노년일까? 우리는 자식도 없는 노년을 보내는 세대, 아예 부양할 수 있는 그 부모를 떠나서 우리는 부양받을 수 있는 자식 자체가 없는, 그냥 아예 자식의 존재가 없는 이제 세대 중에 한 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산율도 낮고 자녀는커녕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우리 시기가 있으니까, 물론 이런 말을 하면은 뭐 때 되면 다 결혼한다 이런 뭐 반론이 항상 나오기 마련이겠지만, 모르죠. 이제 일본처럼 진짜 생애 미혼율이 높아진다면, 정말 결혼 안 한, 특히 남성들은 결혼 때 놓치면 시장 가치가 완전히 바닥이 나기 때문에 거의 결혼의 기회가 없습니다. 결혼은커녕 여자 근처에도 접근 못합니다. 예, 늙은 남자는
예, 추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튼 제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디스토피아적인 발언을 좀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복지에 대한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제 말 속에서 말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이런 돌봄 서비스 자체에 대한 예산이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수적인 계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진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노동인구가 지금 급감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때 이제 노년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진짜 이제 SF적으로다가 안드로이드 로봇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우리의 노년을 진짜 마치 사이버펑크처럼 모든 안드로이드가 우리를 돌봐준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럼 또 그 안드로이드 로봇에 대한 비용은 누가 될 것이며 또 소비는 누가 할 것이며 그렇죠?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마치 왠지 내가 노인이 되어 있을 때는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처 세대 얘기하면서 저희 그 마처 세대 후 세대인 우리 M4 세대, 뭐 캥거루 세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불리는 우리 세대가 과연 맞이할 노년은 또 어떨지 약간 흠칫한데요. 결코 밝은 미래가 예상되진 않지만 제 미래가 걱정이 더 됩니다. 아무튼 재밌는 기사여가지고 한번 긁어와 봤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제가 돌렸는데 중간중간에 예약을 하면서 올리고는 있어요. 그래서 녹음 시점이 조금 기사 시점과 좀 딜레이가 좀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은 점은 예전에는 아예 그냥 거의 예약 생산을 하루 단위로 해버려가지고 기사의 텀이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는 그냥 하루에 뭐 두세 개씩 그냥 예약해버려서 뭐 기사 하나, 책 하나, 뭐 잡생각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기사 그 올라간 시점이랑 제가 이제 녹음을 올리는 시점 좀 비슷하게 해서 시의성에 맞게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주로 클리핑하는 기사들이 시의성이 있는 기사라기보다는 좀 흐름에 좀 장기적인 흐름에 따르는 기사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막 속보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막 사이버 레카들이 주로 다룰 만한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주요 메인 뉴스들은 굳이 다룰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경쟁력도 없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탈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제 생각을 좀 더 풀어낼 수 있는 기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위주로 고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더 주절거리기 위해서 좋은 소재를 선정하는 게 저한테도 이득이 되고 제 말주변을 좀 더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소재 있으면 찾아서 한번 이야기만 더 늘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